이제 우리 지난 일들 모두 잊어버려요. 원치 않은 만남으로 가득했던 날들. 뭡니까? 예. 그 남겨진 남자랑 사귀던 일들을 모두 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홍상수는 부자인가요? 라는 제목으로 오늘 코요태의 만남이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을 비판한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여쭤봤어요. 물어봤습니다. 홍상수는 부자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답을 해드렸습니다. 홍상수는 이제 월드 클래스다. 홍상수와 김민희 커플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데 얼마 전까지 엄청나게 욕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2세까지 출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느끼셨겠지만은 홍상수는 왜 인기가 있는가? 그에 대한 명확하게 답을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약속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90년대 딱 하나의 대중가요를 뽑아야 한다면 90년대를 대표하는 대중가요가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게 뭘까 이렇게 보면은 저는 아마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이 그 대표다, 1등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에 동의하실 텐데 잘못된 만남에는 그 강북의 느낌도 있고 종로의 느낌도 있고 강남에서 강북으로 이제 헤게모니가 넘어가기 그 전에 어떤 그 바이브가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전주만 들어도 일종의 향수를 느낍니다. 전 종로 출신이니까. 근데 그런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니고 이제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은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은 이제 남겨진 사람 쪽 내용이죠. 남겨진 사람.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반발해서 이제 창작이 된 노래가 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술이나 뭘 할 때 어떤 거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창작 활동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반발감이 심하다. 반항하다. 근데 건설적인 반항하다. 혁신이라든가 발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모두 다 일종의 반항입니다. 근데 잘못된 만남을 반박하고 엄청나게 히트치는 이 노래니까 이거에 대해서 반발하고 대항하고 디스하는 노래가 있다. 이 노래 또한 엄청난 명곡인데 그 노래가 뭐냐? 그 노래가 이제 뭐냐? 두구두구 하면은 그건 바로 코요태의 만남이라는 노래입니다. 먼저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은 잘못된 만남이지만은 여기 코요태의 만남은 만남입니다. 잘못된 만남, 그 다음에 만남. 이게 이제 벌써 잘못된만 딱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되지 않았다라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 나사 내용을 보면은 이제 정사각형 운동장처럼 바로 딱 이해가 됩니다. 왜? 잘못된 만남은 남겨진 자의 노래지만 만남은 함께 떠난 자의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 다 아시죠? 여자친구를 자기 친구에게 빼앗겨버린 남자가 이제 주인공이에요. 근데 남겨진 사람이 이제 주인공이 되는데 근데 코요태의 만남은 누가 주인공이에요? 남녀가 주인공입니다. 누구를 버려두고 나간 그 남녀, 그 친구, 그 사람을 잘못된 만남의 그 남자 주인공 있잖아요. 그 사람을 버리고 같이 떠나버리고 배신하고 그리고 같이 나간 남녀가 주인공이다. 이해가 되세요? 이 떠나간 남녀는 항변합니다. 이 코요태의 만남이란 노래로 항변을 합니다. 노래로서 자기들의 사랑을 노래하고 어쨌건 간에 우리는 우리 세계를 기꺼워했다. 우리 세계가 행복하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이게 좋다라고 하면서 노래하면서 비판하면서 니네 잘못된 만남 피해자 입장에서만 얘기하지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지난 일들 모두 잊어버려요. 원치 않은 만남으로 가득했던 날들 뭡니까? 그 남겨진 남자랑 사귀었던 일들을 모두 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 이제 지금 같이 노래 불러요. 그렇게 그리던 당신과 만난 이 날을 그러니까 이제 같이 노래 부릅니다. 이 남자랑 만났었는데 이거 잘못된 거였고 네 말 그대로 잘못된 만남은 우리가 그게 뭐 소개시켜준 게 잘못된 만남이 아니라 이 여자가 너 만나는 게 잘못이야. 그게 잘못된 만남이고 우리 지금 함께 떠난 우리는 그냥 만남이고 정상적인 만남이고 우리가 결국 사랑의 승자고 이게 맞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날을 그토록 기다렸습니다. 흘러가지고 시간 속에 모두 묻혀진데도 얼굴 맞대서 이대로 살 수만 있다면 네 당당합니다. 좋다고 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런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죽어서도 행복한 비둘기처럼 그냥 지금 이대로 멈춰서요 라고 하는 가사가 그것입니다. 한마디로 죽어도 좋습니다.
죽어도 좋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세상의 비난 속에서도 의연한 태도인데 이런 겁니다. 오빠,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이 이제 우리를 욕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너무 욕먹는 거 아니야? 이렇게 여하고가 얘기하니까 남하고가 그려, 걱정이 돼야 걱정이. 그러니까 여하고가 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남하고가 너무 오래 살아서 안 죽는 거 아닌가 걱정이 돼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자기 사랑에 대해서 정당화를 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충청도 드립을 넣은 거고, 유머라는 게 일종의 자기 세계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에서 남겨진 화자를 가여워하고 불쌍히 여기고 뭐 안타깝게 여기고 하는 거는 같이 떠나간 남자와 그 여자 이 둘을 비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불쌍해, 아이고 누가 가해자야, 제 쪽이 가해자네. 그래서 불륜 커플은 욕을 엄청나게 먹을 수밖에 없죠.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사람들은 욕을 해야 된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당위적으로.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긴 거라는 거, 승자라는 거. 그래서 이 노래 화자들도 우리는 잘 안다, 우리는 욕먹고 있다. 왜냐하면 비둘기는 예전부터 욕바주로 쓰였기 때문에 그 날개 자리에서 몸을 찢때 아주 둘로 나누지는 말 것이며 이렇게 얘기하면서 옛날 고전 텍스트에서도 비둘기를 찢는다, 그곳에 욕바지를 쓴다. 그래서 우리는 비둘기가 돼서도 뭐 행복하면 된다, 이런 식의 얘기인 거라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꼭 작사가의 의도라는 뜻은 아닙니다만은 제게는 사랑 때문에 모든 비난을 감수하는 태도로 보입니다. 특히 비둘기에서.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것입니다. 그동안 다 지겨웠다. 하지만 우리는 진짜 사랑한다. 욕하지만 우리를 욕할 것이다. 우리는 욕을 먹을 것이지만은 비둘기처럼 욕먹고 욕바지로 쓸 것도 다 하지만은 우리의 사랑은 진짜 진하고 강하기 때문에 욕을 먹어도 상관이 없다. 우리는 우리 세계로 만족을 한다.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왜 이리 당당할까요? 홍상수라는 영화 감독이 김민희라는 배우 요거 이슈를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는 이제 아이가 있고, 근데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물었다고 했잖아요. 홍상수는 부자예요. 그래서 저는 김민희가 더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 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홍상수는 이제 그 영화 감독은 좀 아니니까, 상업하실 수도 있지만 아니니까 김민희가 더 대중적으로는 더 적어였으니까. 그래서 그 홍상수는 근데 월드 클래스다. 무슨 뜻이냐? 영화 감독으로서 자기 세계가 있다. 이건 굉장히 드뭅니다.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겁니다. 자기 세계가 있는 남자. 이게 여하구에게 굉장한 매력으로 작용한다. 곧 이 자기 세계라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 열쇠다. 이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근데 일단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굉장한 아이러니인데 이게 뭐냐? 이른바 불륜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비도덕, 일종의 규칙 위반, 그런 당위적 차원에서의 일탈, 이런 일탈이 존재적인 차원에서 새 생명을 가져다 준다면 그것은 결국 비난의 초점을 바꾸게 된다. 이해가 되세요?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새 생명이 태어나 버리게 되면은 사건의 성격이 달라지게 된다. 왜 새 생명을 욕하면 또 안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불륜이 희석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어느 정도는 희석이 된다. 불륜을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은 새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게 좀 희석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거칠게 말해서 어페어 아시죠? 어페어에서 태어난 새 생명도 그 존재만큼은 결국 긍정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페어는 긍정되지 않겠지만은 새 생명은 결국 긍정되게 된다. 그런데 이 새 생명은 어페어가 아니면은 안 나타나겠죠? 예. 어떤 옹호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저는 집어보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사의 대표적인 아이러니다. 기존에는 도덕, 비도덕의 구조였지만 이제 새 생명이 태어나게 되면 새 생명 대 도덕적 비난의 구조를 갖게 된다. 다시 이것은 굉장한 인간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은 이제 새 생명이 딱 태어나게 되면 그냥 우뚝 딱 태어나게 되면 그냥 그게 존재해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존재해 버렸기 때문에 어떤 딱지도 도덕적 비난도 희미해지죠. 이제 새 생명이 날개를 펴고 자기 존재를 과시를 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그 아이의 새로운 세계가 이제 펼쳐지겠지요. 그래서 결국 새 생명이라는 건 역시 하나의 새로운 세계인 것입니다.
홍상수가 가진 자기 세계와 마찬가지로 아이 역시 태어나는 순간 자기만의 세계를 하나 여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남자의 자기 세계가 굉장한 매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민희 이 배우님이 홍상수에게 끌린 이유도 바로 여기 자기 세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체의 불만족이라는 책, 한때 굉장히 유명한 책이었는데 그 쓴 작가도 굉장히 유명했지요. 팔다리가 없었어요. 이해가 되세요? 팔다리가 없는 오체 불만족인데, 근데 불륜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팔다리가 없어도 작가는 자기 세계가 있으면은 일종의 위계가 생기는 겁니다. 몸의 조건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위계는 결국 세계관에서 나오는 거니까, 자기 세계가 있는 남자는 어쩔 수 없이 자기 세계를 스스로, 자기가 자기 세계를 스스로 그리고 있기 때문에 최고의 위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절로 정배열의 원칙을 지키게 되지요. 저는 이 말씀을 3000번 이상 드리려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자기 목표와 자기 세계가 있고 그 뒤에 여하구를 둘 때 여하구는 이 정배열에 만족을 한다. 남자가 여하구에게 결국 차이는 이유는 남자가 여하구보다 자기 세계를 후순위에 두렵게 있기 때문에 여하구가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불안함을 갖는다. 이거는 아이러니하지만 잘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3000번 말씀드릴 겁니다. 자, 어떤 비난이 있었죠. 그리고 비난받아야 했지만 새 생명이 태어나면 사람들의 관심과 평가의 초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걸 예상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심스럽게 김민희는 이것을 감지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홍상수라는 남자의 자기 세계에 끌었을 뿐만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태어날 새 생명 역시 또 하나의 세계라는 걸 알았던 게 아닐까. 그래서 주변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를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나쁜 남자란 결국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진짜로 어떤 면에서는 진짜로 나쁜 남자를 여하구들이 좋아한다. 정배열의 원칙상 자기 목표보다 여하구를 뒤에 두면 여하구는 불만 갖죠. 그래서 나쁘다 이렇게 하는 그런 나쁜 것도 있지만, 도덕적으로 나쁜 남자 자체도 어느 정도는 좋아한다. 왜냐하면 존재한다는 것.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불륜은 당위잖아요. 근데 새 생명은 존재예요. 그 존재라는 거는 어느 측면에서는 당위와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존재를 긍정하는 그런 측면에서 나쁜 측면이 있다. 그래서 나쁜 남자를 좋아하는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미묘한 얘기지만 이 부분은 제가 정직하게 바로 보는 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불륜으로 태어난 아이는 새 생명이 되기 때문에 존재적으로 긍정이 되어버린다. 불륜은 나쁜 거죠? 근데 태어나면은 새 생명이니까 긍정되는 거죠. 이런 항목, 이런 일련의 아이러니를 여하구들은 받아들이고, 그런 차원에서 나쁜 남자를 여하구들이 긍정한다. 나쁜 남자를 좋아한다라는 말이 여러 개로 쓰일 수 있지만 저는 이런 부분에서도 쓰일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요는 이것입니다. 사람을 버티게 하는 것은 자기 세계다. 다른 변명이 아니라. 그리고 이 자기 세계는 꼭 거창한 게 아니다. 유머 감각도 자기 세계다. 제가 정리한 충청도 유머들이 아래 링크로 이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음으로 양으로 무조건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